하나의 퍼스펙티브가 아니라 학생들과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숨겨진 의미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KNS에서 IB반 강사를 맡고 있는 김호중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이제 간략하게 해보자면, 저희가 IB 심화 수업에서 정확히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고 어떠한 수업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커리큘럼을 짜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자면은, 일단 저는 학사는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영어영문학과 석사과정 대학원생으로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이번 학기에는 제가 토요일만 맡았는데 다음 학기부터는 수요일과 토요일 두 반을 맡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요일에는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10시에서 1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작은 이제 6월달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학기가.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학생들의 좀 사고력을 증진시키려고 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수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하고 통합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거를 목표로 일단 수업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비판적 사고라고 하면은 일단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 있죠? 여기서 이 surface, 표면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텍스트 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텍스트 표면, surface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IB 수업에서는 영어 원서, 문학 원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예정인데 그 원서를 말하는 거겠죠. 그 원서에 기본적으로 뭐 소설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시일 수도 있고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희곡, 연극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거기 어떤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어떠한 갈등을 빚고 있고 이런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 이제 드러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담겨 있는 더 깊은 의미들을 어떻게 추출해낼 수 있는지 그거를 일단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좀 같이 배워보려는 수업을 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깊이 있고 숨겨져 있는 의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surface가 있으면 그거를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히든 미닝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퍼스펙티브가 아니라 학생들과 좀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숨겨진 의미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판적 사고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통합적인 사고도 저는 일단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사고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텍스트로 쓰는 거는 이 literature, 문학이죠. 이 문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역사 혹은 문화, 문학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 문학 작품, 이야기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배경이라든가 작가가 그걸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그리고 문화적으로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지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생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표면과 그거의 숨겨진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를 통합적인 사고를 활용해서 숨겨진 의미를 더 추출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역사랑 문화 혹은 철학이나 이런 얘기들을 같이 배워보면서 그걸 통해서 이 문학이라는 작품을 좀 더 풍요롭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제가 좀 만들려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수업에서는 두 가지 사고력을 키운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려고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적으로 통합적인 사고를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수업의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문학 작품을 읽어야죠. 문학 작품을 읽어야 돼서 close reading, 좀 가까이서 읽고 세밀하게 읽고 그래서 어떤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고 이 등장인물의 성격은 어떻고 혹은 이 사건의 본질은 어떻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까이 읽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로서의 문학을 먼저 접할 예정이죠. 그 다음에 이걸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를 다양한 배경과 연결을 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통합적 사고가 들어가는 파트인데 여기서 문화적 생산물로서의 문학, 그러니까 history, culture, religion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이 통합돼서 생겨난 문학 작품이라는 거를 학생들과 함께 배워볼 생각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수업에서 진행되는지는 뒤에 이제
다양한 저희가 이렇게 교재를 또 직접적으로 만들어 쓰고 있어요. 그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어떤 배경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뽑아가지고 교재에 넣어놓고 그걸 수업으로 활용하는지는 좀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문학을 읽고, 이건 이해하는 파트죠. 그 다음에 배경과 연결하고, 이건 통합적으로 사고를 하는 파트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생각과 연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수직적으로 그 문학 작품의 표면으로서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일단 이번 학기에는 비평적 에세이를 2개를 썼어요. 중간에 한번 쓰고 기말에 한번 썼는데, 그렇게 하면 피드백하는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다음 학기에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창의적 에세이, 비평적 에세이를 쓴 다음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좀 더 나은 에세이로 막 다듬어 나가는 과정을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게 비평적 에세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감상문이 아니라 어떤 한 문학 작품이나 어떤 생각이나 문학 작품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겠죠. 그 생각을 내가 접하고 그 접한 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소화를 한 다음에 그 소화를 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독립적이고 개인적이고 독특한 생각들, 뭐 독특하다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독특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한 가지 정도만 비튼 생각, 그런 거를 이제 에세이로서 풀어내는 과정을 일단 저희 수업에서 짜보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이건 제가 어떻게 보면 좀 하고 싶은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문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제가 비평적으로 읽고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즐기는 것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창의적인 생각을 덧붙이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창작적 에세이, 뭐 한 파트 정도, 구절 정도를 따와서 그거를 학생들의 생각으로 좀 상상을 해서 관점을 바꿔서 써본다든가, 이런 거를 좀 넣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직접 문학적인 글쓰기와 비평적 글쓰기 2가지를 모두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봄학기에 저희가 진행했던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업에서는 책을 2권을 다뤘어요. 책은 2권인데 이야기는 3개예요. 왜냐면은 이 피터 팬이 라는 이제 J.M. 베리의 Peter Pan and Other Place라는 책 1권인데, 그 책에 있는 연극, 피터팬이 사실은 소설이 아니라 연극 원작이거든요. 그 희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희곡 2가지를 비교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피터팬 하면은 아동문학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하고 뭐 공부할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작 질문을 단순한 아동문학인가라고 시작을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아동문학이 아니라 여러 가지 키워드, 역사적인 배경이 되겠죠. 19, 20세기 영국의 어떤 면들이 드러나 있는가. 예를 들어서 피터팬에는 되게 모험심과 어떻게 항상 어린아이로서 세계를 모험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그 세계를 좀 정복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어떤 식으로 녹아들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했고, 키워드를 통해서. 또 이게 근대 사회, 근대 세계, 모더니즘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 한번 같이 봤고, 또 이 2가지를 비교한 이유가 피터팬에서 메리로즈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 중간에 세계 1차 대전이 있어요. 세계 1차 대전이 이 2가지의 변형에 피터팬에서 다른 희곡 작품인 메리로즈로 어떠한 그 변형을 갖춰서 영향을 주고서 새로운 작품이 등장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 수업이 단순히 피터팬만 읽는다 했으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확실히 이게 1904년 당시에도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 연극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텍스트 자체는 단순할 수가 있는데, 그 단순한 표면 텍스트 밑에 들어있는 다양한 얘기들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서 얼마나 이걸 풍요롭게 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지, 또 그걸 통해서 또 나는 이제 아동문학을 볼 때 단순히 이게 어린아이들을 위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나 자신만의 관점을 통해서 비평적으로 이러한 단순할 수 있을 소설들도 다룰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키워보려고 학생들하고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후반기에 다루고 있는 거는 까미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에 있는 피터팬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순서도 좀 쉬운 텍스트, 그 다음에 어려운 텍스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계 2차 대전과 연결을 지어가지고 카미가 그 당시에 실존주의 그리고 또 부조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어요. 이제 연극보다는 조금 더 이쪽
그 소설을 다룰 때는 텍스트 위주를 통해서 텍스트를 직접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 두 가지 작품을 다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학기 6월부터 시작하는 여름 학기에는 일단은 이 네 가지 작품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골라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두 다 외고에서 활용하고 있는 원서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작품들이에요. 보통 고등학교 혹은 빠르면 중학교에서 읽는 책들인데, 일단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위대한 개츠비도 있고, 그리고 Fahrenheit 451이라고 유명한 SF 소설이 있고, 혹은 또 멋진 신세계 아니면 파리 대왕,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작품들을 일단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다 중요한 역할이고, 이거는 1920년대 그 황금 세대의 미국의 이야기를 다룰 테고, 이거는 그 디스토피아에 관한 얘기, 이거는 15소년 표류기 이런 얘기들을 다룰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개츠비는 그 표면적으로만 읽는다면 로맨스 소설이에요. 하지만 로맨스 소설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표면을 읽어서 이 등장인물들의 어떠한 긴장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당시 배경, 1920년대 미국의 배경 상황하고 비교를 해서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부유한 삶, 혹은 그 즐기는 삶, 이런 삶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사와 연결시킨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자신만의 에세이를 쓰는 과정.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세이를 숙제를 내기 전에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주기도 하고, 근데 학생들 중에는 좀 야망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주어진 주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쓰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기가 원하는 주제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하면서 이제 3단계, 즉 텍스트 표면을 읽고, 그 다음에 통합적 사고를 통해서 배경과 연결을 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견을 비평적 에세이로 풀어내는 그런 식의 수업을 진행하려고 다음 학기를 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들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재 첫 면에 수업 개요, 수업 소개란에 써 있는 건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중요한 부분 첫 번째로 close reading of the text. 일단 세밀하게 읽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사실 요즘에는 문학 작품이나 어떻게 보면 유튜브 쇼츠 이런 게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세밀하고 집중해가지고 읽는 습관이 좀 덜한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그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빠르게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한 정보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도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문학 수업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서를 close reading을 통해서 텍스트를 면밀하게 일단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텍스트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비판적으로 interrogate, 비판적으로 좀 태클을 하고, 주어진 텍스트적인 도구 혹은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비판적으로 소화하고 비판적으로 대면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단순히 이거를 이야기로서 이해하고 그렇구나 라고만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 단순히 소설을 읽고 재미로 읽고 많은 그런 과정에 끝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하려면은 이거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이거는 같이 학생들하고 토의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읽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이슈나 키워드들이 뭐가 있는지를 같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을 다뤘는데, 학생들이 이방인에서 주인공 메르소가 어떻게 보면은 감정이 되게 없는 상태로 나오거든요. 어떤 거에도 되게 집착이 없고 왜 그럴까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 중 하나가 3가지가 나왔었습니다. 키워드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리, 의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학생들마다 생각이 되게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왜 그 주인공이 그렇게 감정이 없는가? 왜냐면은 삶에 대한 의욕이 없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사실 자신을 싫어해서다. 단순히 이제 세상을 싫어하고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혐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무관심함 혹은 감정 없음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준 학생도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세상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혐오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 세상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상반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텍스트를 면밀히 읽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 다른 반응들이 비판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업 초반에 일단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이 부분 지금 based on students' personal reading 개인적인 읽음을 토대로 그 관심 있거나 좀 중심적인 주제적인 키워드나 이슈들을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 역할이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배경들이 어떻게 여기에 연관이 돼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할 예정, 그 수업을 할 예정이고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역사적이고 뭐 철학적이고 뭐 문화적이고 문학적이고 이런 배경들은 학생들 혼자 공부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PPT를 통해서 준비를 해와서 다양한 영상 자료 혹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뭐 텍스트 자료 아니면 시, 소설 관련된 시 소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된다. 아 학생이 말했던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이 좀 더 확장을 해본다면은 이러한 그 당시의 생각들과 연결돼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조금 더 배경 지식에 대한 습득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모두 다 단순히 그 저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하고 참여적으로 토의와 토론 수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토의와 토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자신의 얘기를 풀어낼 수 있는가 그런 얘기들도 이제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뭐 경험 얘기를 꺼내가지고 내 생각에는 나는 이런 경험을 겪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 작품의 등장인물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설득적인 이야기, 토론 방식을 좀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모두 다 합해서 마지막에 제가 뭐 좋아하는 단어 중 그 문구 중 하나인데 스티브 잡스의 connect the dots 이제 점들을 막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그 형태, 하나의 이제 별자리 같이 하나의 그 구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만들어낸 걸 통해서 그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학생 본인의 되게 유니크하고 독특한 의견이겠죠. 그걸 통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토의를 통해서 전달하고 공유하고 그거를 이제 글로써 표현하고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단 수업을 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형식은 오픈 디스커션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찬반 토론하고는 좀 달라요. 찬반 토론은 너는 이걸 생각하고 난 이걸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그냥 자신의 생각들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클로스 리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재 일부분을 뽑아온 건데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중요 부분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웬디와 피터팬의 한 구절인데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고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What does it mean to have no weight at all? 그래서 왜냐면 피터팬이 무게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없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피터팬은 왜 무게가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무게가 없음. 그렇다면 피터팬은 유령이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피터팬 같은 경우는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건가? 아니면 어디에도 구속되어 있지 않은 존재인가? 이런 식으로 사실 문학 작품이란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클로스 리딩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좀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나 던져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5개 정도, 4개 정도의 질문을 이제 교재에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책을 읽어오고 읽은 다음에 생각을 해오라고는 하는데 이걸 또 숙제로 다 해오면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긴 해가지고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서 같이 훑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업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시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같이 읽어보고 같이 생각해본다. 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스트 자체를 넘어서서 이제 2차적인 reading materials 아니면 배경 지식 혹은 관련되어 있는 작품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피터팬 관련한 파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터팬이 사실은 20세기 초에 나오긴 했어도 빅토리아 시대 작품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빅토리아 시대의 그 영국의 사회 구조가 이런 식으로 꿀벌집처럼 딱 적절한 자리에 갇혀가지고 그 제대로 돌아가도록 자기 자리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되게 계급적인 사회에 대해서 이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가 나와 있다는.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계층 변동이 막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피터팬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미지를 통해서도 좀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피터팬은 모험 소설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모험 소설에서 이 보시면은 그 Her이라는 그 해거드의 유명한 그 모험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져와가지고 근데 이거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어린애들의 모험 소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혹은 또 이러한 그 당시에 탐험이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 세계적으로 과학 탐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신세계에 가서 이제 새로운 동물들도 보고 이런 걸 했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고 이거를 막 모아가지고 어떤 하나의 인사이클로피디아, 백과사전을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걸 우리가 소유한다는 걸까, 지식을?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인 어려운 얘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 학생들의 수준을 보면서 좀 맞춰가긴 하거든요. 이게 갈수록 좀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이쪽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이쪽에 집중을 하고, 이쪽도 괜찮다 싶으면 이쪽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이런 역사적이고 아니면 다른 뭐 과학적이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소설이나 유명한 것들은 이제 다양한 버전의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들도 같이 보면서, 근데 이거는 되게 신기해요. 이거는 그 초기에 나온 그 피터팬 영화, 흑백 영화고, 이거는 애니메이션이고, 그런데 이게 많이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미지들이 어떤 식으로 다르게 표현되는가, 영상들 같은 것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지들이랑. 네. 그리고 뭐 제가 약간 강의를 하는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네, 이것도 뭐 그냥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올림픽 런던 올림픽 오프닝 세레모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산업혁명 이후에 바뀐 랜드스케이프, 풍경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 목가적인 상황이 이렇게 그 산업적인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피터팬 딱 그 시기에 이러한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게 적응이 됐는지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또 이거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인데 The Chimney Sweeper. 근데 여기서 이 어떻게 보면은 아동 노동의 고난 같은 게 이렇게 드러난 시예요. 이런 것들이 피터팬도 어떻게 보면 아동 문학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상징적으로 읽었을 때, 비유적으로 읽었을 때 아동들이 이제 일찍 적어가지고 그 피터팬의 세계로 갔다,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그 당시 사회생활과 아동들이 왜 굳이 부모님을 잃은 상태로 그 길을 잃고서 피터팬의 세계에서 지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도 이런 시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모두 배경과 표면적인 텍스트를 읽은 다음에 저희가 집중을 할 게 이제 에세이 라이팅이 있습니다. 에세이 라이팅이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 글쓰기도 물론 중요해요. 네, 단어들을 막 쓰고 그런 걸 줄글로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근데 무엇보다 에세이 라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글쓰기를 어떠한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에세이 라이팅에서 논리성과 뭐 공감하는 것, 그리고 그거의 신뢰도, 뭐 이런 거를 어떻게 가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떠나가지고 그 에세이의 비평적 에세이가 어떤 식으로 그 도입과 몸통과 그리고 결말, 이렇게 세 가지의 구조로 돼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남들을 설득하고 자신의 의견을 얼마나 설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배경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구조에 대한 걸 먼저 가르치고 있었고, 뭐 이제 가르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조적인 거, 일단 먼저 비평 글쓰기에서는 일단 구조적인 거를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글을 쓴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1대1 피드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창의적인 글쓰기인데, 이게 보면은 피터팬을 쓴 제이앤 베리의 다른 작품 메리 로즈에 등장하는 그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되게 흐릿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그 공간에 대한 묘사인데, 이 흐릿한 공간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흐릿한 공간이 뚜렷했다면은 어떤 식으로 학생이 본인이 이제 상상을 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500단어 정도 에세이를 창작적 에세이죠. 그런 걸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B 수업에서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사실 이 수업이 토론 수업이기도, 토의 수업이기도 하고, 네, 일단 수업 자체는 영어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학생들도 영어로 말하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영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영역이 통합된 거예요. 이제 토플을 보시면은 토플에서 글쓰기, 읽기, 말하기,
네, 듣기.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 네 가지 영역이 기본적으로 어떤 언어를 배울 때 배워야 하는 그 별개의 영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듣기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읽기를 잘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통합되어 있으면서도 나눠져 있는 영역인데, 사실 이 수업에서는 그걸 모두 다 같이 하죠. 일단 책 읽기, 글을 통해서 읽기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 말하기를 통해서 말하기와 리스닝을 연습을 하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양한 동영상 자료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영어로 설명을 하는 동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니체나 사르트르의 철학, 뭐 이방인 다룰 때 보통 다루는데, 그러한 거에 대한 그 영상으로 설명하는 이제 영상들, 이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리스닝도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말하기도 뭐 자기의 의견을 토의를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말하기는 당연히 늘겠죠. 그리고 문법 같은 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근데 문법 같은 거는 말하다 보면은 어떻게 어떤 패턴이 익혀지잖아요. 그래서 그 패턴 같은 거를 익숙해질 수 있고, 문법도 익숙해지고, 마찬가지로 어휘는 하나씩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짚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듣고 이해하고 좀 써보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말하기와 글쓰기, 그리고 통합적인 영어의 실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단순히 이제 문학을 그 수동적으로 아니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이고 통합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하고 내 생각을 거기에 껴넣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지, 네, 그런 사고를 기르는 걸 통해서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문학 작품에 대한 선행 지식 혹은 배경 지식을 습득해서, 이게 나중에 뭐 외고를 가거나 그 전사고로 갔을 때 원서 수업 같은 걸 진행을 하면은 단순히 문학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배경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미리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은 문학 수업이고 인문학 수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 된 인문학 수업이죠. 근데 그게 단순히 문학 작품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문학 작품을 읽는 연습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혹은 어떠한 내가 글이라는 소구 혹은 글이라는 대상을 내가 이렇게 대면을 했을 때, 이거를 문학 작품만 아닌 다른 여러 그런 자료를 접했을 때 이를 어떤 식으로 능동적으로, 말하자면 비판적이고 통합적으로 소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요즘에 제가 이제 챗GPT를 많이 보는데, 거기서 저도 많이 써보는데, 그 중요한 거는 거기서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활용할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주관성을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설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일단 이 수업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수업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수요일과 토요일의 수업 그 시간표예요. 근데 이 시간표가 사실 항상 따라지진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지난 수업에 대한 복습, 핵심 개념과 내용을 복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읽어온 작품에 대한 세밀한 읽기, 클래스 디스커션을 진행하는데, 이게 좀 길어질 때가 많아요. 학생들의 의견이 많다면은 좀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드러내고 하는. 하지만 일단 뭐 길어질 수는 있어도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습득한 거를 학생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확장하고 구체화를 해서 다시 돌아와서 읽어본 작품에 대해서 나의 읽기가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간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시간표지만 수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이거는 이제 10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시간표고요. 네. 일단은 IB 수업에 대한 설명은 한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